저는 이호균입니다. 현재 과학대학교 총장으로 있다가 휴직하고 지금 6월 3일 날 목포 시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에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태생이시라 하셨는데, 그럼 목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포를 떠나본 지가 별로 잠깐 떠나고 그런 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살았죠. 그리고 또 아버님이 50년 동안 여기 사셨고 또 제 아들도 여기서 살고 있고 목포에 세세한 것은 내 추억에 많이 있지요. 후보님께 목포에 대해서 지금 목포 태생이라 하시니까 얼마만큼 목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그걸 여쭙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목포 개항이 한 130여 년 된단 말이에요. 128년입니다. 네, 128년 9년 되는데 예. 지금 목포항이 답부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럼 시장으로서 목포항을 어떻게 한번 살려볼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제 10대 공약으로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우리 목포가 물류의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목포입니다. 직항로로.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는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알라바바라든지 그런 직구에 대한 그런 이제 운송 체계가 지금 현재 거의 상해 이남에서 많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평택으로 인천으로 이제 온다는 그렇게 물류 구조인데, 목포하고 하게 되면은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목포로 좀 유도를 해서 그 물류 전자상거래 그 물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현실성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전기 항로선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이제 물건들도 많고 또 물류비도 아낄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직항로로 자기 배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물류 중심의 항만 도시로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 외치라고. 저는 안 하시고 해. 그래. 아니, 제가 이제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항구가 부산항, 인천항, 다음으로 목포항이 지금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원산항 이제 이북이 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런데 부산항이고 이게 인천항은 정말로 많이 크게 발전이 돼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고 어떤 수출입항으로서의 입지가 엄청 커지는 위상이 커지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목포항은 전에 일제 시대 때 어떤 군량배 같은 거 그런 거 나가고 그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어선 조금씩 들어다니고, 근데 어떤 지금 전 시장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무슨 목포항에 대해서 우선 해봐야 이 관광을 해가지고 개성이 있는 관광도시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조금 경량이라 해야 될까, 좀 가벼운 어떤 관광 사업이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중량감 있는 목포를 만들 계획 같은 거는 세우고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깊이 생각지는 않았지만은 이건 이제 항만이라는 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목포 신해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접항할 수 있는 면적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것은 전임 시장했던 김종식 시장께서 한 선석을 좀 더 늘리게 그 국가 예산을 아마 그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해항에서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자동차 운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기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하고 이제 목포는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신의양을 한 석, 두 석을 아마 더 늘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그 시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포도 사실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물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우리 계획을 잡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저는 목포가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제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KTX 뭐 SRT 고속철도도 있고 또 항만 시설 갖고 있는 4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이 우리 목포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나름대로 배후에 그런 물류 중심 도시뿐만이 아니라 배후에 이제 거대한 공단이 들어서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목포는 아무도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국제 공항 문제도 문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벨트 사업을 그 구상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적당한 최적의 장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아마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맞겠지만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AI 뭐 그린 산단이라든지 아마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가 이제 서부권의 가장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의 먹거리에 산단이 들어온다면은 그 목포가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20조 뭐 연 5조씩 계속 뭐 계부가 된다고 하는데 목포 시장에 당선되시면 네. 전남 광주 통합에 관련해서 네. 가장 주장하고 싶고 유치하고 싶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옛날 뭐 광주 전남이 한 뭐 같은 한 울타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환영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고차가 돼 있어서 뭐 광주 먼저 전남 먼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분열의 좀 양상이 좀 있을 걸로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완벽하게 이 특별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특별시장이 아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분열과 그냥 언론의 서로 간의 그 지역 간의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나라로 보면 국론이지만 각 지역별로 그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좀 분열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첫째 일단 뭐 강주가 경제 금융의 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그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백 산단이 무안에 오든 영암에 오든 그런 기업체들이 오면은 그래도 정주 지역에 최적화가 돼 있는 것은 그나마 아마 강주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강주로 많이 쏠리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도 거의 뒤지지 않게 정주 시설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첫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은 행정도시는 그렇게 인구가 많고 밀집돼 있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청사는 LA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펜실바니아도 마찬가지고 주청사는 아주 한적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뭐 일의 도시,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 청사를
꼭 그것까지 가져가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돈 많은 돈 들여서 모항군에다가 이렇게 청사를 지어놨으니 꼭 그걸 활용하면 되지. 또 굳이 뭘 또 1청사, 2청사 해서 뭐 특별시장이 거기 이틀 근무하고 여기 이틀 근무하고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 시장이 확고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지 서로 간에 도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기타 또 아무래도 어려운데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전남 사람들은 좀 광주에 많이 이렇게 모든 것이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끔 예산도 어려운 데부터 이렇게 밀어서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아마 우리 통합의 근본 정신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목포에서 목포 출신에 많이 당선되신 목포 출신이 첫 시장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목포 사랑. 이호근 후보님이 말하는 목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경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포에가 행남사, 조선내화, 보혜, 그다음에 한국제품, 그리고 남양음악 이 기업체들이 다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남에서 가장 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목포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목포는 굉장히 번잡하고 굉장히 사람들도 밀집도 돼 있고 또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또 선창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도시가 기능이 좀 확장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원도심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인구도 없고 그다음에 완전히 슬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목포의 차기 시장은 어떻게 하든지 원도심을 어떻게 하든지 재생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주 가장 큰 문제고 또 목포가 더욱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뭘 유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목포만 좋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목포, 무안, 신안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는 전부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들어서 막 무안 반도에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아마 풀벌레 소리 나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창하는 것이 목포, 무안, 신안 곳에 따라 영암, 대불공단도 역시 그 목포의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걸 좀 광역화 묶어서 서로 간에 좀 경쟁력을 좀 갖춰서 그 도시의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목포가 비록 뭔가 좀 불리하더라도 이 지역의 많은 것을 좀 무안이라든지 신안에라도 양보해서라도 반드시 무안반도는 통합을 해야 되고 우리 세대 때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 손주들이나 아들들이 이 무안반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목포 무안 신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은 저는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원도심에서 남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해남 기업 도시가 발전되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이라는 당위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통합돼도 반대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통합을 하게 되면은 목포보다도 아마 인근이 더 나는 무안하고 뭐 신안은 또 신안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해양 관광이라든지 에너지 문제 그래서 뭐 신안도 아마 인구 소멸에 이제 절대적인 이익이 있는 데는 신안이긴 한데 그래도 신안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특화 사업 같은 거 해서 뭐 괜찮을 걸로 보는데 가장 목포가 나는 피해를 볼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목포 사람들의 열기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열기가 70% 이상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하자.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통합하는데 목포 시장직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거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또 그럴 각오도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포의 그 주민들의 열기는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무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찬성률이 높아졌어요.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률이 한 50%가 더 넘는 것 같을 정도로 분위기만 잘 만들어주면은 주민들이 의견을 총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 그다음에 기타 정치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게끔 서로 빅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진정 우리 미래에 무엇을 좀 남겨줘야 되겠는가. 또 정치력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반도 통합을 하게 되면 30만이 넘기 때문에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 2명이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따지자 보면은 우리가 정치한 사람이라든지 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앞으로 자기 자식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오가셨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혹시 가지게 되신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 좌우명을 갖게 되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인간사 살아가면서 뭐 이제 욕심이 많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는 절대 너무 개혁하고 너무 뭐라 하지만 자기 뭐 살아가면은 그거 받을 게 반박자만 조금 늦게 양보를 하면은 모든 인간사가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모든 게 이제 저는 인간사 그다음에 친분 관계 여러 간의 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정신으로 뭐 모든 뭐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호균이 그러면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이 포근한 사람이다. 너물 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외부 평가들이 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호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목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그 예산 확보와 집행 문제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5개시 중에 목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다 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산업, 그러니까 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 크게 그 확장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반면에 예산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2월금하고 순세계 인연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가실 계획인지. 저는 이제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시의원들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통해서 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떠들어 보고 그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뭐 거의. 그러니까 뭐 우리 노인들이 좀 아스팔트에 구멍이 좀 패여 있는데 그 노인들은 암보다도 낙상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더라도 뭐 보도블록이 깨져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로당도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면은 다음 시장 되면은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도로 패인 거 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단체를 갔더니 우리
고육제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라면서 고생하신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이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해달라는 게 이제 민원입니다. 이건 민원 같지 않는 민원을 우리 목포에서 그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체장의 정책 실패가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국고를 유치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이 그렇게 유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산 규모는 좀 쪼들어들고, 인구수에 비해서 그 전라남도 생산 금액이 지금 뭐 광양이 진작 뭐 추월해 가버렸고, 지금 나주에도 못 미친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남의 제1의 도시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행정의 뭐 도지사 다음에는 목포시장이 서열 1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순천 여수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행정 1위지 왜 목포가 기냐 그러는데, 지금 옛날에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 복지 예산 비중이 다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예산은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 다른 지역의 도시보다는 좀 적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처럼 공모 사업 한번 해서 우리가 많이 좀 예산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처럼 이제 매칭 이양 따갖고 온 것도 매칭 돈이 없어서 그것이 다시 이월돼서 아니면 다시 반납이 되는 경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십니까? 그래서 목포 사람들은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시장은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혁띠를 좀 졸라매고 어떻게든지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목포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뭐 정치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총리가 이제 지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 김영록 지사가 저하고도 이제 정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목포는 좀 돈을 주고 싶어도 일을 안 하더라. 그 돈을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억지로 돈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우리 공무원들도 좀 새로운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내 집 살림 하듯이 그걸 잘 근검 전략해서 필요한 거 쓰고, 우리 도시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자기 살림 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고향 목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고 내 자식도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잘할 자신도 있고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표 의식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자녀들은 교육을 어디서 시키셨나요? 우리 이제 아들은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뭐 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까지 사연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보통 주말에 잠을 자는데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목에다 대고 칼 인질극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랬지만 트라우마가 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집에 문을 잠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잔다든지, 그래서 또 혹시 뭐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또 좀 또 보복이라는 것도 좀 있을런가, 그래서 이제 한번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는 것은 뭐 제 생각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다시 한국에 돌아서 대학원 박사과정 받고 지금 목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만 있으신가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후보님이 갖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역을 가르자는 건 아니고 아까도 저도 얘기했듯이 목포의 본토백입니다. 그리고 또 목포 사람으로서 또 타 후보들보다 조금 덜라도 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고 아버지 때부터 이제 3대째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달리 다른 후보다 더 사랑은 짙었으면 짙었지 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정치 생활도 오래 전에 했어요. 저는 이제 DJ 대통령 때 연청 회장을 목포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저는 뭐 탈당 한번 한 경험 없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꾸준히 지켜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경선에 반드시 뛰어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순서 지금 그 달성동 쪽에 그러면 이제 전에 그 구동 뭐라 해죠 거기가 네. 지금 골목길 같은 거 골목길. 예. 달성동 골목길 예. 지금 거기가 주거 환경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골목길을 또 어떤 목포만의 어떤 그 유산으로 예. 남겨놔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 예. 그 길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그 골목길을 놔두면은 그게 목포의 어떤 변천사의 어떤 초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목포의 먹거리도 될 수 있을 걸로 봐요. 뭐 충무도 보고 여러 군데도 보면 옛날에 그런 골목길 같은 것을 잘 그렇게 재생해가지고 관광단지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 순간에 아이디어가 하는 것 같고 하는 건데 그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관광 자원으로서 좀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공한 사례들도 좀 있고 또 현재 우리 목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좀 우리 목포가 지역마다 이렇게 지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명들 그것이 우리들이 그냥 대충 이야기 불렀지만은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것을 관광 자원하기 위해서더라도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 좀 전문가 이야기들 듣고 아마 저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공약 중에서 두 가지를 크게 내세우시던데요. 청년 유입하고 일자리 창출.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에 봤듯이 상주라는 데가 경상도의 상주 아닙니까? 거기가 10만 이하로 지금 내려가서 지금 옛날에는 해운 물류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그런다 하고 지금 목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에는 청년 유출이 엄청 심합니다. 특히 목포도 마찬가지. 목포는 직업의 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주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소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선소 일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 조선소에다 투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게 좋은 일이냐?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100만이 직장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또 청년들이 또 포기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직장의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직장 때문에 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이 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얘들이 전부 수도권에 가서 취업을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도 많은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는 왜 가느냐? 첫째, 자기 개발이 안 된다. 그다음에 돈이 안 된다. 소득이 적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집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따져 보면은 사실 여기서 살고 하면은 그 소득하고 비교하면은 여기도 결코 적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자기 개발 문제, 그다음에 비빌 언덕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 학생들을, 그다음에 청년들을 좀 유출을 좀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좋은 직장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지역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착공을 해서 한다면은 아마 이 지역 청년들도 거기하고 서로 매칭해서 그 우리 인력을 이렇게 양성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게 하면은 아마 여기 울산 또 사람들도,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지 않고 여기서 살지 않을까. 일단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학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창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얘들 실질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시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역할을 해서 애들이 졸업하고 취업이 아니면 창업을 해서 또 창업을 해갖고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또 시에서 지원을 좀 해서 좀 격려를 좀 하고 뭐 일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그러한 계획을 제가 꼭 좀 세워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 시민들께요, 후보님 선택해 주십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를 앞으로 계속 지키고 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이 시장이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을 임기가 끝났어도 그래도 존경받고 고향을 사랑하는 시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대학에 돌아가서 우리 후진 양성, 그리고 우리 목포 시민의 아들 딸들을 잘 가르쳐서 이 지역에 이렇게 남아서 우리 이 지역을 지키는 그러한 청년들, 다시 돌아오는 청년, 그리고 좀 젊어지는 도시가 되게끔 저는 제 미래가 힘입니다만은 어디서나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이 고향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서 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목포가 일제시대 때 뭐 3대양 6대 도시 안에 듣듯이 그 영광을 다소나마 명예를 찾기 위해서 저는 내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포 시민들의 제 애절한 이야기는 아마 목포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저의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